나는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다. 부모님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고 형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헤집고 있었다. 지은아, 내 몫으로 형의 빚을 갚아야겠다. 가족이니까 어머니의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너는 아직 젊고 다시 벌면 되잖아. 형은 이제 망하면 끝이야.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10년 동안 회사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모은 돈, 그게 내 몫이었다. 부모님의 유산 분배에서 내가 받기로 한 부분. 형은 도박으로 4억 원 가까운 빚을 졌고 그걸 왜 내가 메워야 하는가? 가족 모임은 그렇게 끝났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다. 울면 지는 거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왜 내가 희생되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 말을 곱씹었다. 서울에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투명인간처럼 느껴졌다. 회사에 도착해 컴퓨터를 켜고 하루를 시작했다. 동료들은 웃으며 인사했지만 내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점심시간에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형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는 늘 그렇게 무책임했다. 대학 때부터 부모님 돈을 펑펑 쓰고 결혼 후에도 사업 실패로 빚을 쌓았다. 그런데 왜 나만의 몫을 빼앗아 그걸 메우는가? 부모님은 형을 더 사랑하나?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냥 편한 선택일 뿐. 저녁에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아니, 계획을 적었다. 아직 복수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다. 그냥 생각 정리라고 했다. 형의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봐야 한다. 부모님의 유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나는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속 관련으로 물어볼 게 있어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언제든지 그 대화에서 나는 배웠다. 한국법에서 유산 분배는 공평해야 하지만 부모가 살아있을 때 증여하면 다르다. 부모님은 이미 형에게 돈을 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 주말 나는 부모님 집에 갔다. 표면적으로는 안부를 묻기 위해. 하지만 속으로는 관찰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며 형이 요즘 힘들어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미소 지으며 네, 알아요 라고 답했다. 형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했다. 후회 없는 그냥 피곤한 눈빛. 나는 그를 보며 속으로 말했다. 너는 왜 항상 구원받아? 그날 나는 부모님의 서랍을 슬쩍 봤다. 은행 통장 내역이 있었다. 내 몫으로 예정된 돈이 이미 형의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보였다. 충격이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나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평범하게 살았다. 하지만 밤마다 생각했다. 왜 내가 참아야 하지? 형은 지금도 카지노에 갈지도 모른다. 부모님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그 배신감이 내 안을 갉아먹었다. 처음에는 울었다. 연후 분노가 됐다. 분노는 차가운 것으로 변했다.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심리학 책, 복수에 관한 이야기. 하지만 소설이 아니라 실제 사례.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족 분쟁. 많은 사람들이 침묵으로 무너진다. 나는 그중 하나가 되고 싶지 않았다.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았다. 그 돈으로 나는 탐정사를 고용했다.
비밀리에 형의 일상을 조사해 달라고 보고서가 왔다. 그는 여전히 도박을 하고 있었다. 빚을 갚았는데도 부모님 돈으로, 내 돈으로. 그걸 알았을 때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다.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기다렸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형의 불륜 사실까지. 그의 아내, 내 형수는 모르고 있었다. 나는 그 정보를 쥐고 있었다. 칼처럼. 그 과정에서 나는 변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다. 더 차갑게. 친구들은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 했지만 나는 괜찮아 라고 답했다. 속으로는 너희는 모르지라고 생각했다. 복수는 이렇게 시작된다. 참는 법을 배우는 것부터. 형의 불륜 상대는 회사 동료였다. 탐정 보고서에 사진이 있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나는 그 사진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그냥 도구로 보일 뿐 형수는 착한 사람이었다. 나와 친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도 내 계획의 일부가 됐다. 나는 그녀를 만났다. 커피숍에서. 형수님, 요즘 어때요? 그녀는 웃으며 형이 바빠서 라고 답했다. 나는 속으로 바빠? 불륜으로?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입 밖에는 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익명으로 형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카카오톡으로. 당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어요. 증거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번호는 가짜였다. 번호폰으로.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다음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상한 메시지 받았어. 무슨 일일까? 나는 놀란 척했다. 정말. 조심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 지었다. 씨앗을 심었다. 형은 똑똑했다. 단순한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사업가였다. 실패했지만 사람을 다루는 데 능했다. 부모님을 설득해 내 몫을 빼앗은 것도 그의 솜씨였다. 나는 그걸 알았다. 그래서 조심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주변을 파고들었다. 그의 친구들 중 하나를 만났다. 옛 동창 모임에서. 술자리에서 슬쩍 물었다. 형 요즘 어때? 그 친구는 취해서 말했다. 빚 갚았대. 부모님 덕분에 나는 웃으며 좋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내 덕분에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이제는 차가운 계산.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말했다. 참아. 아직 아니야. 하지만 밤에는 악몽을 꿨다. 부모님의 얼굴이, 형의 웃음이, 나는 잠을 줄였다. 커피로 버텼다. 회사에서 실수도 늘었다. 상사가 물었다. 무슨 일 있니? 나는 잔이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배신자야라고 생각했다. 형수의 반응이 왔다. 그녀는 형과 싸웠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다. 부모님 집에 가서 울었다고. 나는 부모님을 방문했다. 위로하는 척 어머니는 형수가 이상해 라고 했다. 나는 왜요? 라고 물었다. 속으로는 내가 한 짓인데라고. 형은 화가 나서 부모님에게 전화했다. 누가 소문 퍼뜨린 거야? 나는 그 통화를 엿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처음으로 약점을 보였다. 나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형의 도박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했다. 익명으로. 한국에서 도박은 불법이다. 빚 갚은 돈의 출처를 조사하면 부모님의 증여가 드러날 터 세금 문제로. 나는 변호사 친구에게 조언을 받았다. 증여세 미납이면 벌금이 크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님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 형이 속인 거다. 그 과정에서 나는 도두했다. 한 번 밤에 혼자 앉아 생각했다. 이게 맞아? 가족인데 하지만 곧 떠올렸다. 그들이 먼저 나를 버렸다. 너는 다시 벌면 되잖아. 그 말이 떠올랐다. 도두는 사라졌다. 대신 더 텐렌해졌다. 나는 형의 회사에 익명 제보를 했다. 그의 불륜과 도박. 상사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 나는 방문했다. 엄마, 괜찮아요. 그녀는 형 때문에 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속으로 내 때문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안하지 않았다. 그냥 사실일 뿐. 형은 이제 혼자였다. 형수가 떠났다. 친구들도 멀어졌다. 그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패배자처럼. 나는 그를 봤다. 눈빛이 변했다. 공포가 보였다. 그는 나를 의심했을까? 아마.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나는 완벽했다. 기다렸다. 더 깊이 파괴할 때를. 형은 이제 직장을 잃었다. 회사에서 해고됐다. 제보 때문이었다. 그는 부모님 집에서 지냈다. 매일 술을 마셨다. 나는 주말에 방문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 형, 괜찮아.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모두가 나를 미워해. 나는 속으로 내가 먼저였어라고 생각했다. 부모님은 피곤해 보였다. 아버지는 내가 도와줄 수 없니? 라고 물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미 내 목 졌잖아요. 그 말이 나온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부모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형은 나를 노려봤다. 나는 무표정으로 뭐?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했다. 형은 똑똑했지만 나는 더했다. 10년 직장 생활이 가르쳐준 건 인내와 전략이었다. 다음 날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부모님에게. 증여세 조사. 그들은 당황했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돈이 더 들었다. 형의 빚이 다시 쌓였다. 나는 멀리서 지켜봤다.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내 안은 차갑게 식어갔다. 미안함. 없었다. 대신 공허가 왔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더 있었다. 나는 형을 직접 만났다. 공원에서. 얘기 좀 해. 그는 왔다. 피곤한 얼굴로. 무슨 일? 나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내 빚, 내 돈으로 갚았지. 그는 부정했다. 아니야.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사진을 보여줬다. 불륜 사진. 이걸 형수에게 보낸 건 나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왜?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까. 그는 소리쳤다. 가족이잖아. 나는 웃었다. 가족. 너는 가족을 이용했어.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때리지 않았다. 약했다. 나는 떠났다. 그날 밤
그는 부모님에게 말했다. 지은이가 하지만 부모님은 믿지 않았다. 지은이가 왜? 나는 착한 딸이었다. 항상. 내 마음이 갈라졌다. 한쪽은 만족, 한쪽은 공포. 나는 괴물이 됐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모든 게 헛수고. 나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형의 도박장을 경찰에 신고 증거를 모았다. 사진, 위치, 익명으로. 경찰이 급습했다. 형은 체포됐다. 뉴스에 나왔다. 도박 혐의로 30대 남성 구속. 부모님은 충격으로 쓰러졌다. 어머니는 재입원. 아버지는 나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형을 도와줘. 나는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늦었어. 나는 변호사를 통해 형을 방문했다. 감옥에서. 그는 야위었다. 너였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내가 나를 죽였으니까. 그는 울었다. 처음으로. 그 과정을 거치며 나는 잃었다. 친구들을. 그들은 너 요즘 이상해 라고 했다. 나는 고립됐다. 밤마다 불면. 약을 먹었다. 하지만 후회. 없었다. 그냥 피로할 뿐. 한국 사회는 이렇게 돌아간다. 가족이 파괴하는 가족. 나는 그 일부가 됐다. 형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징역 1년. 부모님은 변호사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썼다. 집을 팔아야 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나는 방문했다. 도와줄게요. 하지만 도와주지 않았다. 그냥 지켜봤다. 어머니의 눈빛은 원망이었다. 너 때문에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나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했다. 실수가 쌓였다. 상사가 경고했다. 정신 차려. 나는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두 끝나면이라고 생각했다. 끝. 뭐가 끝인가? 복수는 끝이 없다. 형이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그의 옛 동료를 만났다. 정보를 더 모았다. 그의 과거 범죄, 사기 전과. 나는 그것을 언론에 제보했다. 기사가 나왔다. 수감 중인 사업가, 과거 사기 혐의 드러나. 형의 평판은 바닥쳤다. 출소 후에도 일자리를 못 구할 터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지쳤다. 거울을 볼 때 낯선 얼굴이 보였다. 이게 나야. 도두가 다시 왔다. 멈춰야 해. 하지만 부모님의 말이 떠올랐다. 너는 다시 벌면 되잖아. 그게 나를 밀어붙였다. 부모님은 이제 나를 피했다. 전화를 안 받았다. 나는 편지를 보냈다. 왜 내 몫을 뺏었어요? 답이 없었다. 침묵. 그 침묵이 나를 더 화나게 했다. 나는 그들의 은행 계좌를 해킹하려 했다. 아니, 해커를 고용했다. 불법이었지만 돈의 흐름을 봤다. 내 몫이 형에게 갔고 이제는 비드로 사라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텐내내졌다. 형수를 만났다. 형은 끝났어. 그녀는 울었다. 너 때문이야. 나는 아니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우리는 헤어졌다. 가족은 산산조각. 나는 혼자였다. 밤에 생각했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 파괴야. 형이 출소했다. 그는 부모님 집으로 갔다. 야위고 패배한 모습.
나는 그를 만났다. 카페에서. 끝났어.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를 용서 안 해. 나는 웃었다. 나도. 그는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으니까. 그는 일어났다. 너도 이제 괴물이야?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집에 돌아와 울었다. 오랜만에. 하지만 다음 날 다시 시작했다. 부모님의 건강보험을 취소하려 했다. 아니, 그들의 비밀을 파헤쳤다. 아버지의 옛 불륜. 어머니는 알았을까? 나는 증거를 모았다. 아버지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 옛 사진, 편지. 부모님 집 서랍에서. 나는 복사했다. 어머니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당신 남편의 비밀. 그녀는 충격받았다. 병원에서 쓰러졌다. 아버지는 화가 나서 형과 함께 나를 의심했다. 지은이. 하지만 증거 없었다. 가족은 이제 적이었다. 형은 나에게 연락했다. 멈춰. 나는 돼. 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 가족이잖아. 왜 나는 이제 아니야. 의 통화를 끊었다. 내 안은 텅 비었다. 감정이 사라졌다. 그냥 기계처럼 움직였다. 회사에서 해고됐다. 집중 부족으로. 나는 새 직장을 찾지 않았다. 복수에 집중했다. 돈은 남아 있었다. 모은 돈으로. 나는 해외로 도피를 생각했다. 하지만 끝내야 했다. 부모님 집에 갔다. 마지막으로. 왜 나를 버렸어요? 어머니는 울었다. 미안해. 아버지는 형을 구하려고. 형은 너 탓 아냐. 하지만 늦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비밀을 온라인에 올렸다. 익명 게시판에. 가족의 추악한 면, 도박, 불륜, 배신. 기사가 됐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부모님은 사회에서 고립됐다. 형은 재취업 불가능. 나는 그걸 보며 느꼈다. 승리. 아니, 공허. 이게 다야. 밤에 자살을 생각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증인으로. 한국 사회는 이렇게 가족을 파괴한다. 법과 도덕으로. 마지막 단계. 나는 그들을 고소했다. 유산 사기 혐의로.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부모님은 변호사를 샀지만 지쳤다. 형은 증언대에서 울었다. 동생이 오판사는 증거가 명확하다. 나는 이겼다. 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가족은 없었다. 재판이 끝났다. 나는 돈을 쥐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부모님은 병원에, 형은 거리로.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춥게 느껴졌다. 이게 복수인가? 그날 밤 거울을 봤다. 낯선 눈빛. 나는 누구야? 하지만 대답 없었다. 그냥 살았다. 매일, 하지만 달라졌다. 영원히. 이게 옳았을까?